예, 안녕하세요. 한국 IBM에서 데이터 시큐리티를 맡고 있는 원희연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AI 기술이 확산이 되면서 현재 조직에서 새롭게 마주하고 돼 있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보안들,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보안적으로 혹은 거버넌스 쪽으로 어떻게 방향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될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IBM에서는 이제 코스트 오브 데이터 브리치 레포트라고 해가지고 매년 실제 보안 사고를 기반으로 데이터 유출에 대한 주요 원인과 비용을 분석하는 이 레포트를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이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 이제 좀 30% 이상의 이제 사이버 공격 중에 도난되거나 피싱 자격 증명에서 발생된 게 가장 많은 이제 비율을 차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공격자들이 이제 뭔가 이제 복잡한 공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안 장비를 우회를 하거나 직접 데이터를 시스템을 뚫고 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미 노출된 인증 정보를 활용하는 아주 쉽고 이제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뭐 깃허브라든지 아니면 혹은 외부 저장소 등에 의도치 않게 노출되는 이제 뭐 데이터 키라든지 아니면은 토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이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데이터 도난이라든지 데이터 파괴, 유출 및 갈취 같은 게 이제 많이 이루어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생성형 AI 도입, 특히 뭐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이제 환경이 전환이 되면서 이른바 이제 섀도우 데이터라든지 섀도우 AI로 인해서 데이터를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협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섀도우 AI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실제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고 있는지 혹은 누가 접근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생성형 AI로 인해서 새로운 이제 어택 서페이스, 공격 표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뿐만 아니고 데이터에 대한 이제 모델 아니면은 해당 LLM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플리케이션 단 이런 쪽에서도 이런 AI 라이프 사이클 관련해서 파이프라인 전반이 이제 공격 표면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보안적으로 시스템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서 AI 거버넌스 형태로 이제 관리되고 하는 영역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생성형 AI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보안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냐라고 이제 보통 이제 많이들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IBM에서는 이제 파이프라인 형태로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AI 파이프라인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위험이 발생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이제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처리 관련해서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데이터를 한 곳에 이제 모아야 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할 텐데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뭐 데이터 이제 사이언티스트라든지 아니면 개발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데이터를 이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 이 한 곳에 모아져 있는 데이터는 결국에는 뭐 AI를 이제 개발하는 쪽에서도 중요하겠지만 공격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명확한 이제 공격 포인트가 이제 될 수밖에 없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모델 개발과 훈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조직이 예를 들어서 뭐 LLM을 뭐 직접 모델을 개발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허깅 페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이런 오픈 소스 저장 쪽 모델에서 뭔가 사전 학습된 모델을 다운받아서 이제 개발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서드 파티 개발 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운로드해서 이제 활용을 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개발 효율도 높여주지만 만약에 공격자가 이제 악성 코드라든지 뭔가 백도어를 심어진 모델을 업로드한다고 하면은 그 업로드한 그 모델을 이제 바로
이제 개발에 활용을 한다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위협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모델 추론과 이제 실사용 관련해서도요. 모델을 실제 이제 그 개발을 완료를 하고 실사용에 하는 데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뭐 프롬프트 인젝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실제 모델의 가드레일 이제 뭐 탈옥이라고 또 이제 하는데 그런 거를 우회를 해서 유해한 응답을 생성을 하거나 혹은 입출력을 분석을 해서 비슷한 모델을 이제 탈취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큰 이제 예시가 될 수 있고요. 결국에는 AI 보안 같은 경우에는 단일 시스템뿐만 아니고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모델이라든지 추론 단계에 걸쳐서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단계에서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고 이를 어떻게 보통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런 유스 케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 수집 처리 및 이런 위협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AI 연구팀에서 GitHub에 이제 업로드한 저장소를 통해서 거의 이제 38TB의 이제 데이터가 좀 실수로 외부에 노출되는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제 잘못 설정된 이제 사스 토큰이 이제 문제였었는데 뭐 팀즈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민감한 정보까지 이제 접근이 가능해졌다고 그런 이제 뉴스 기사가 있었고요. 이 사건은 결국에는 이제 AI 학습용 데이터를 뭐 수집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이제 보안 설정이 이제 얼마나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공격자는 이제 데이터를 한 곳에 이제 모은 그런 이제 데이터 저장소를 이제 노릴 수밖에 없고요. AI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집중을 할수록 결국에는 중앙화한 데이터는 해커의 입장에서 이제 가장 이제 먼저 노려볼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결하는 방법, 이제 유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해당 그 데이터에 대한 민감 데이터를 이제 검색을 하고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에 대한 이제 그 저장이라든지 전송할 때 암호화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접근 권한, 최소한의 권한 원칙이라든지 접근 제어, 키 관리 같은 게 좀 있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러한 그 해결책은 뭐 굳이 이제 AI 보안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보안 이제 담당자분들이 이제 아실 만한 그런 이제 접근이라든지 이제 해결 방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비슷한 이제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모델 개발 및 훈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 개발 단계에서 이제 가장 이제 주의해야 될 이제 보안 위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망 위협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데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GitHub 쪽에서도 이제 감염된 워크플로우 같은 게 이제 퍼져가지고 저장소에서 뭐 AWS라든지 도커 허브 자격 증명 노출 같은 게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허깅페이스에서 이제 악성 모델이 발견돼서 실제 이거를 다운받아서 로딩만 하더라도 이제 사용자 환경에 감염될 수 있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저장소에서 다운받아서 이제 개발을 하시기도 하지만 또는 이미 만들어진 LLM을 이제 API로 호출을 해가지고 앱을 만드는 경우도 이제 많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공격자도 해당 그 API를 호출하는 기업을 노려서 API 인터페이스로 데이터를 갈취하거나 플러그인 에이전트 권한 남용으로 이제 권한 상승을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공격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런 AI 파이프라인 전반에 걸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취약점을 이제 탐지를 하거나 이제 API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권한 관리를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이제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모델 추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델 추론 관련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공격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노리는 주요 공격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여러 가지 이제 대표적으로 뭐 챗 GPT라든지 바드라든지 이런 주요 LLM 모델을 대상으로 간단한 프롬프트 입력으로 이제 가드레일을 우회하는 이런 공격들을 이제 많이 이제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위협이 이제 뭐 프롬프트 인젝션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거부 공격, 이게 그 AI 모델에 대한 뭐 도스 공격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입력과 출력 모두에 대한 지속적인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해야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특히 이제 입력값뿐만 아니고 이제 출력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많이들 하는데요. 사실 그 LMM 이제 초기 이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 문제가 좀 많이 이제 좀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몇 년 전에 좀 기사도 났었고요. 특히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런 그 출력문에 이제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RLHF라고 해서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 학습을 이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사용자가 그러니까 입력을 하고 그거에 대한 출력 값을 직접 사람이 이제 직접 검토를 해서 원하는 모델하고 원치 않은 모델을 이제 구분을 해서 이것을 학습에 반응해서 모델의 응답이라든지 책임성을 이제 높여온 이런 방식인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직접 뭔가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 측면이라든지 기간도 이제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사람이 직접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델이 직접 이제 피드백을 주거나 아니면 모델 간 비용 방식을 통해서 사람의 개입을 줄이고 품질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보안 방법을 이제 많이 이제 고려를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BM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이제 생성형 AI에 대해서 그 AI 시큐리티라는 그 보안 솔루션을 지금 현재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IBM 이제 가디엄 AI 시큐리티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게 그 IBM 가디엄 데이터 시큐리티 센터라고 하는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의 이제 한 개의 모듈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좀 보시겠지만 저희 그 데이터 시큐리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5가지 이제 모듈이 현재 있는데 뭐 간단히 이제 뭐 소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가디엄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이제 데이터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제 그 검사라든지 그런 기능, 그 다음에 DDR, 데이터 디텍션 앤 리스판스, 그 다음에 데이터 포스처에 대한 DSPM, 그 다음에 AI 시큐리티, 그 다음에 퀀텀 세이프라고 해가지고 양자 암호화 관련돼서 현재 암호화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가시성을 보는 그러한 이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많은 이제 그 솔루션 중에 AI 시큐리티가 여기에 이제 같이 포함된 이유 자체가 사실 뭐 AI 그 보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AI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습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보안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IBM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보안의 한 툴로서 이제 AI 시큐리티를 같이 이제 그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AI 보안 같은 경우에는 2가지의 이제 그 스텝으로 저희가 이제 접근 방식을 이제 취해야 한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AI를 구동하는 데이터 보안입니다. 여기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뭐 온프라미스라든지 클라우드에 있든지 아니면은 이게 정형 데이터든 비정형 데이터든 혹은 학습되는 상태라든지 혹은 튜닝 혹은 이제 그라운딩 단계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데이터가 현재 어디에 있고 누가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을 거고요. 2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모델에 대한 사용 보안입니다. 그래서 실제 뭐 개발자라든지 이제 회사에서 이 AI 모델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뭔가 분석을 하고 또한 AI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그 개발해서 이제 전반적인 그 이제 사용자 환경을 이제 실행을 시킨다고 했을 때 그 보안 취약점이라든지 모니터링 부분들 또는 AI 규정 및 규정 준수를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좀 이제 고객 사례를 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레그 이제 고객 사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두 가지 이제 스텝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제 데이터 보안에 관련된 이제 그 유스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이 좀 약간 좀 복잡하지 하시지만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뭔가 이제 레그를 이용을 해서 뭔가 LLM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하셨을 때 이제 문서를 벡터화하는 이제 벡터DB라든지 아니면은 텍스트를 이제 수치화하는 임베디딩 모델 이쪽 크게 두 가지 형태에서 이제 그 저희 IBM 이제 데이터 프로텍션이라는 이제 솔루션이 접근 제어라든지 아니면은 민감한 데이터의 발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수행을 그 보안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이터 보안에서 이쪽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 학습되는 데이터에서 개인정보라든지 민감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실제 학습을 하기 전에 이것을 분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뭔가 마스킹을 해서 외부에 뭔가 이제 출력으로 노출이 되더라도 뭔가 외부에서 볼 수 없게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벡터 DB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뭐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스 누가 접근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권한을 다 줘도 되는지 아니면 특정 권한만 줘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접근 제어에 대한 이제 권한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도 이런 고객 사례가 있다는 것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IBM 이제 가디언 AI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핵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배포에 대한 이제 가시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섀도우 AI라는 하는 부분인데요. 그 섀도우 AI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고객사들이 뭔가 이제 AI 관련돼서 뭐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개발을 한다고 하실 때 관리자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조직에서 어느 개발자가 어떤 AI를 배포를 하고 어떤 이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지에 대한 가시성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국에는 뭔가 이제 AI 플랫폼들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들이 있겠지만 뭐 오픈 AI라든지 아니면 뭐 AWS 그 베드락 혹은 뭐 구글의 혹은 그 버텍스 AI라는 여러 가지 이제 AI 데이터 플랫폼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조직의 이제 개발자라든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들이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실제 어느 사람이 이제 이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그런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고 뭔가 이제 데이터를 분류하는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어떻게 한눈에 알아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취약점 식별입니다. 그래서 취약점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AI 배포에 대한 이제 취약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못된 구성 같은 경우에죠. 예를 들어서 뭔가 뭐 레그 파일 같은 경우에도 과도하게 이제 추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파라미터 설정 값을 과도하게 이제 설정을 해서 뭔가 출력되지 않아야 될 그런 결과값들이 출력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취약점 식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규정을 뭔가 준수하고 해당 평가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이제 레포트를 제출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 이 AI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라고 좀 한번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리스크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NIST에서 나오는 뭐 AI RMF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OWASP에서 나오는 뭐 LLM4 탑 10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IBM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AI 리스크에 대한 AI 리스크 아틀란티스라는 이런 AI 규제 평판이라든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좀 그 글씨가 작아가지고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크게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풋, 입력값에 대한 이제 리스크, 그 다음에 아웃풋에 대한 리스크, 그 다음에 이런 논 테크놀로지 리스크, 비기술적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입력 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훈련하거나 튜닝 단계가 있을 거고 추론하는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편향이라든지 저작권, 프라이버시 침해, 프롬프트 인젝션 같은 게 있을 거고 출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확한 정보라든지 편향 정보라든지 혹은 개인정보 노출, 뭐 환각, 특히 할루시네이션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 있을 것 같고 이제 비기술적 논 테크놀로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뭔가 이제 이런 보안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책임 소재가 과연 어디에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규제 부분들, 사회적 영향, 기술이라든지 윤리, 규제 전반에 걸쳐 통합된 대응이 필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규제를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좀 뽑긴 했는데 뭐 최근 기준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현재 뭐 글로벌적으로 37개 나라가 이제 AI 규정을 이제 통과를 시키고 있고요. 특히 뭐 시간상으로 이제 보자면은 이제 EU의 이제 AI 액트 법안이 2024년에 제일 먼저 이제 도입을 한 걸로 이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유럽이랑 이제 미국 위주로 좀 AI 법이 많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래 이제 AI 그 관련된 법안이 있었는데 올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그 전 이제 취임 그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거를 이제 다시 이제 좀 그 개정을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법안을 좀 만들었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생성형 AI 라벨링 의무화를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부터는 이제 AI로 생성된 모든 문서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라벨링을 해서 이것은 실제 그 뭐 이미지가 아니고 뭔가 그 AI를 만들어서 한 이미지다라고 하는 되게 굉장히 좀 강력한 규제를 이제 발표를 최근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9월 정도에 이제 실제 시행을 한다고 그렇게 좀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그 인공지능 발전과 이제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련된 기본 법안 이제 AI 기본법이라고 해가지고 국회 본회의를 이제 통과를 했고 1년 시행령을 거쳐서 아마 올해 말쯤부터 이제 법안이 이제 실제 발효가 되는 걸로 좀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AI 배포에 관해서 실제 이제 고객사들이 이제 느끼는 여러 가지 이제 보안 과제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조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플랫폼 환경에서 사용 사례가 이제 많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개발한 AI 그 모델 자체들이 뭐 웹이 될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 아니면은 뭐 플랫폼 혹은 여러 가지 클라우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이제 규정이라든지 이런 프로세스를 세운다고 했을 때 통합적으로 이 전체에 아우를 수 있는 통합 그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세울 수 있느냐 그런 일관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훈련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내그에 사용되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노출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가도 대비를 해야겠지만 만약에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런 민감 데이터가 이제 보통 많이 이제 노출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민감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태깅을 한다거나 접근 제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비즈니스 및 이제 AI 규제 정책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AI 거버넌스라든지 정책 감사 로그 같은 거를 이제 내부적으로 뭐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로 이제 모델 품질 및 성능 관리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AI 이제 모델을 이제 계속 이제 뭔가 학습을 하고 개발을 하면서 품질 자체가 이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성능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잘못된 권한이라든지 정책 설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들 같은 경우에는 뭐 AI 거버넌스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저희가 이제 AI에 대한 거버넌스 부분이랑 보안을 이제 굳이 이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상호 연관된 좀 조직 그 항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뭔가 공정성이라든지 정확성, 뭔가 이제 동일한 이제 출력물에 대해서 나이라든지 성별에 상관없이 동일한 이제 출력물을 배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다음에 정확성 부분들, 그다음에 드리프트 모니터링 관련해서도 모니터링 되고 평가해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explainability라고 해서 모델 출력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 지표의 추적이나 수집을 하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출력물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정말 어느 이제 소스에서 왜 이 AI 모델이 이런 출력을 발생을 시켰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AI 보안 관련해서도 이제 비저빌리티라든지 AI 배포에 대한 데이터 소스,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포함이 될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AI 보안 같은 경우에 단순히 이제 시스템 보안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단계를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BM 가디언 AI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들, 디스커버리 부분들, 뭔가 알려진 모델과 알려지지 않은 이런 섀도우 AI에 대한 이제 인벤토리화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접근 제어 부분, 그 다음에 취약점 관련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OWASP Top 10 for LLM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위험을 평가하는 그런 표준이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거버넌스 부분에서는 저희가 IBM 왓슨 X 거버넌스라는 이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보안 쪽보다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플라이언스, 그 다음에 리스크, 위협 관리 부분,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가디언 AI 시큐리티와 이제 거버넌스가 뭐 단독 이제 별도의 이제 솔루션이기도 하지만 뭔가 이제 통합을 해서 보안과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런 통합 프레임워크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AI 디플로이먼트, 뭔가 배포에 대한 이제 디스커버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탐지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AI 시큐리티 포스처, 보안 취약점 및 뭔가 잘못된 설정들, 미스컴필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설정에 대한 가시성을 이제 확보하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이제 그 통합을 통해서 전적으로 AI 모델에 대한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전사적으로 식별하고 추적하고 그 다음에 보안 리스크를 평가를 해서 거버넌스 워크플로우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그런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실제 IBM 가디언 AI 시큐리티에서 이제 운영하는 데모 영상을 제가 잠깐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이제 짧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은 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AI를 이제 배포하고 개발하고 있는 AI 플랫폼과 같이 연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고객사들이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애저의 오픈 AI를 통해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챗GPT의 AI 오픈 스튜디오를 통해서 하거나 혹은 뭐 구글이라든지 AWS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거를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어떤 LLM 모델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LLM 모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같이 연동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효과적으로 이제 가시성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취약성 관련해서도 실제 이거를 뭔가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데에서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제 API 연동이 되면서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점도 뭐 단순히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사용자가 다이렉트로 API 키를 접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개발 입장에서는 뭔가 효율성을 위해서 바로 API 키를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겠지만 사실 취약점 관점에서는 이렇게 키로 직접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권한을 설정해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제 저희 왓슨엑스 거버넌스를 이용해서 보안뿐만 아니고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이제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밖에 부스를 통해서도 좀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그 IBM의 이제 가디언 AI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히 그 고객사에서 실제 이제 AI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에 대한 이제 AI LLM 모델에 대한 취약성 부분들, 배포 부분, 가시성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 접근 제어라든지 아니면은 취약점 분석을 하는 이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지 이게 취약점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될지 뭐 솔루션에 도입을 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것도 저희가 IBM 보안 워크샵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같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워크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지원을 하실 수도 있고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밖에 부스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